질문 있나요? 네, 누가 한 얘기일까요? 기사 보겠습니다. 하루 2번 브리핑룸 찾은 대통령. 네, 말씀드렸었죠. 어제 오전에 비서실장 발표하러 그리고 오후에 정무수석 발표하러 윤 대통령 직접 브리핑룸에 하루에 2번이나 왔습니다. 네, 2번이나 와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윤 대통령 궁금한 거 없나요? 17개월 만에 질문 받았다. 네. 윤 대통령이 브리핑룸에 하루에 2번 내려온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17개월 만에 궁금한 거 없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오전에 보고 또 봅니다. 우리 홍수석 일로 오시죠. 새로 이제 대통령실에 정무수석을 맡을 홍철호 전 의원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잘 하실 거로 믿고 이렇게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이제 궁금한 거 없으시죠? 네. 뭐 또 궁금한 거 없으시죠? 네. 오전에 보고 또 보네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제 기자들은 좀 놀랬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근데 질문도 받는다고 도어 스태핑이 중단이 되고 질문을 받지 않고 지금 17개월, 1년하고도 5개월 만에 질문을 먼저 질문 없어요 라고 던진 겁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중앙일보에 오면 기사의 그 제목이 이게 슬픈 윤석열 정부의 자화상이다. 17개월 만에 질문 받았다. 저게 뉴스가 됐어요.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통령이 17개월 만에 질문 받았다는 게 어떻게 오면에 탑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본인이 소통 얘기했던 것들은 본인이 스스로를 갖췄던 것이고 아집과 독선으로 지난 17개월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없나요? 아니 저기 정무수석 발표할 때 갑자기 또 기자들은 내려간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질문 준비할 시간이 있었겠어요? 두 번째, 아니 질문을 받은다 손 치더라도 기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겠어요? 따져보면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기자들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없다. 할 말이 없다. 지금 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통이란 거는 물꼬를 터야 됩니다. 사람이 대화를 안 하고 있다가 나한테 할 말 없어 그러면 할 말이 없죠. 대화라는 거는 쭉 해오면서 서로 간의 공감 능력이 존재할 때 서로 간의 대화가 되는 것이지 17개월 동안 입 닫고 있다가 나한테 할 말 없어 하면 합니까? 할 말을 무슨 말을 해야 되지? 17개월 동안 말 안 했던 사람과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대단한 일처럼 소통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틀렸다. 이런 것들은 기자들이든 국민들이든 조금 더 다가서고 상대를 생각하는 공감 소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바꿔야 되는데 저는 저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을 발표하는 이 과정 자체도 기자들을 솔직히 하면 무시한 거잖아요. 대화를 충분히 해서 준비를 좀 시켜주면 좋은데 자기 마음대로 또 내려와서 인사시키고 깜짝 쇼합니까? 그러니까 총선에 대한 민심 이 회초리에 대해서 별로 무딘 것 같지 않냐라는 좀 그런 좋지 않은 시선밖에 뭐 생기지 않네요. 네. 네. 지금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17개월 동안 질문을 안 받아왔으니까 이게 지금 기사가 된 거 아니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었는데 물론 기자들은 17개월 동안 질문 안 받아 갑자기 물어볼 거 없어요. 그래도 늘 질문은 많습니다. 네, 기회만 주시면 언제나 기자들은 계속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쨌거나 중요한 거 17개월 만에 질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안 받다가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볼까요? 네. 조선일보입니다. 도어 스태핑 중단 17개월 만에 기자 질문 받아. 비슷한 제목이에요. 근데 여길 좀 보겠습니다. 참모, 오후엔 굳이 안 받아도 오전에 한번 내려와서 질문을 받았죠. 그래서 오후에 내려갈 때는 굳이 질문 안 받으셔도 됩니다라고 참모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아니다, 받겠다. 근데 윤경호 의원님, 이 참모 누굴까요? 오후에는 안 받아도 된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또 받겠다라고 했다라는 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저도 얼핏 보니까 대변인이 옆에서 사회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2분만 받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대요. 나중에 뭐 또 일각에서는 그러면 두 사람한테 미리 질문을 사전에 뭐 조율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오해까지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무수석 인선 발표니까 네. 인사 관련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라고 선을 그었다든가
지금 우리 서영주 대변인이 얘기하는 것 같이 아예 그동안에는 뭐 얘기도 안 했으니까 대통령한테 질문해봐야 뻔히 추상적인 답변밖에 안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다든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윤 대통령이 그래도 저는 이렇게 직접 나와서 기자들에게 질문하세요라고 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변화 아니에요? 역시 국민들의 질책과 매는 무섭구나. 그 철옹성처럼 요지부동 나는 오불관원처럼 태도를 견지했던 윤 대통령마저도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구나. 저는 어제 그래서 뭐 예고 없이 왔든 아니면 뭐 2개만 질문을 받았든 윤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다는 저것만으로도 네. 역시 이 변화가 뭔가는 있긴 있구나. 이 변화라는 건 역시 국민의 이 매가 무섭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저는 직접 내려와서 저렇게 접촉한 것만으로는 저는 굉장히 크게 평가했어요. 네. 어쨌거나 크게 평가할 일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윤 대통령 월요일이었죠.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참모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기자실에 자주 찾아가서 소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윤영걸 대표님, 미국의 백악관 같은 경우는 기자들 브리핑룸에 대통령이 그냥 갑자기 쓱 들어와서 뭐 얘기하고 뭐 옆에서 보니까 막 대통령이 막 서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저는 이제 미국 기자들한테 들었는데 이 얘기는 지금 그런 식의 소통도 하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뭐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미국 대통령이 왜 행사장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 수시로 질문받고 네. 기자실도 가서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좀 어제 표정 보세요. 그동안에 국무회의에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뭐 A4 용지 들고 읽을 때는 표정이 굉장히 딱딱하고 근엄하고 조금은 화난 얼굴이었는데 어제 표정이 굉장히 밝잖아요. 저런 표정을 보니까 국민도 마음이 좀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총선에 패배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취임 100일 날 기자회견 딱 한 번 하고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계속 좀 해야 되고 지금 어제 대통령이 바뀐 건 분명히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네.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과거 클린턴 대통령이 우리나라 와서 대통령하고 회담하고 그 미국 기자들이 외신 기자들이 질문할 때 곤혹을 치렀습니다. 네. 뭘 물어봤냐면 루인스키 얘기만 계속 물어봐요. 기자들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만 물어보거든요. 네. 성추문만 물어봐요. 그래서 앞으로 기자실에서 물어보면 그 기자들은 또 물어볼 겁니다. 김건희 여사 네. 관련해서 물어보고 네.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질문, 최상병 특검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네. 하지만 그거를 이겨나가는 게 그게 대통령이라는 자리예요. 링컨 대통령 암살당했을 때 소지품이 링컨 대통령이 최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찬하는 신문 기사를 소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외로울 때마다 그걸 읽어봤다잖아요. 외로울 때마다. 네. 대통령 칭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그만큼 외로운 자리거든요.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기자실 자주 와서 국민과 좀 소통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지속 가능성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합니다. 네. 제가 하나만 첨언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 거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잖아요. 근데 건너뛴 게 있다. 대통령이 지난번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혀 엉뚱한 얘기하고 넘어가지 말고 선거 후에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저에게 때려준 매 제가 잘 받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변하겠습니다. 라는 과정을 한 번은 거친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쑥 나왔다. 그럼요. 느닷없이 나와서 아주 해맑은 모습으로 웃기만 하면 아니 분명히 국민은 매를 때렸는데 대통령은 아직도 저렇게 웃고 있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저렇게 바뀐 모습을 보여줬으면 네. 아마 굉장히 더 큰 점수를 받았을 거예요. 네. 지금 윤경호 위원님의 아까 말씀이랑 좀 같이 좀 엮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뭔가 지금 잘 조율은 안 되고 있다. 뭔가 하겠다, 변화하겠다는 건 알겠어. 근데 요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덜그덕덜그덕거리고 간다. 그게 문제라면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사실 뭐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뭐 국민과 기자실에 자주 찾아오고 기자들이랑 소통을 자주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기자 말고 또 야당이랑도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사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고 올까요? 제가 이재명 대표를 용산으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그렇게 해서 용산 초청이 이루어진 것이고 어떤 의지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대표랑 영수회담 때 참 잘 들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강전혜 변호사님. 어제 한 여권 인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저 질문 나왔을 때 윤 대통령이 뭐라고 할지 좀 조마조마했어 라고 하시던데 지금 그 인사의 얘기에 따르면 생각보다 좀 훌륭하게 답변을 하셨다. 듣겠다라는 네. 이 태도를 명확하게 밝힌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대통령 저 동영상도 사실은 어제 인선 발표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기자들이 인선 발표와는 조금 관련은 없어 보이지만 질문을 했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소통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도 사실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의가 들어갔는데 그렇다면은 사실은 비서실장들끼리 뭐 다음 주에 만나서 뭐 날짜를 잡자라든지 뭐 안건을 논의를 하자 이렇게 하고서는 언론에다가 알릴 수 있었는데 굳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전화 통화 시간을 다시 한번 잡고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것도 아직은 얼굴을 맞대면서 만난 것은 아니지만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 그것도 먼저 전화를 했다 그리고 전화해서 자주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하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대통령의 굉장히 전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도 오전에 비서실장 인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네. 오후에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장이 와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해도 되는 부분이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소통 의지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영수회담에 있어서도 의제가 지금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와 이야기하는 부분, 특히 민생에 있어서 여야가 서로 간에 좀 많이 다른 생각들 갖고 있었는데 접점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많이 넓혀져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영수회담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서 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의 발걸음이 정말로 크게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영수회담에 대해서 본인의 역할은 난 좀 듣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영수회담 관련해서 저희가 잠시 뒤에 좀 자세히 좀 다뤄보긴 할 텐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와의 만나기로 영수회담은 지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만나는데 지금 윤 대통령이 못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구냐? 기사 같이 볼까요? 여권 윤한 오찬불발 갈등설 우려 불필요한 오해 불러 빨리 만나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고 오시죠. 하신 것처럼 직접 연락하면 되실 텐데 비서실장, 원내대표 이렇게 두 다리를 건너서 하는 것도 보면은 조금은 좀 전격적이지 않다. 정말 만나려고 했다라면 조금 말미를 두고 일주일이어 두고 우리가 흔히 하다시피 뭐 날짜 한 두세 개 줘봐라. 그리고 한번 적절한 때 너희들이 시간을 정해봐라. 그리고 나오는 말들이 회담을 마치고 나서 홍준표 시장의 발언들이 대단히 또 세잖아요. 배신자다 뭐 이런 게 나오는 말들이 있으니까 뭐 인간적인 서운함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니 보자고 했으면 날짜를 좀 넉넉하게 주든지 뭐 복수로 몇 개를 주든지 아니면 이제 비대위원장 측도 내려왔는데 직접 전화하든지 뭐 지금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글 대표님. 예. 어떻게 보세요? 왜 직접 전화하자고 몇 단계 거쳐서 연락을 한 거냐? 뭐 그런 점이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좀 서운하기도 하겠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만찬했잖아요. 단독 만찬 몇 시간. 근데 만찬하고 오찬하고 다른데 점심 먹자고 했잖아요. 네. 며칠 전에. 그것도 점심도 단독으로 먹는 게 아니라 비대위원장 쭉 같이. 그러니까 때 점심은 별로 성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이해가 가는 면도 있어요. 또 가면 또 폴더 인사 또 해야 되고 선거 증거 내 책임이라고 또 얘기하는 거를 또 국민들한테 또 각인시켜주는 효과도 있으니까 그 홍준표 대구시장 그에 대한 서운함 뭐 이런 게 좀
종합적으로 해서 일단은 거절한 거를 아는데 그거 거절하는 거는 검사식 사고방식입니다. 아. 정치인 한동훈, 네. 대통령을 목표로 하는 한동훈이 되려면은 네. 오케이, 그것도 만나야 됩니다. 아. 예, 현직 대통령이요. 누구 대통령 만들 수는 있어도 대통령 못하게 막을 수는 있습니다. 과거에 YS 김영삼 대통령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인가요? 그 DJ 비자금 수사 때문에 불화가 있었거든요. 끝까지 화해 안 하고 결국은 떨어졌어요. YS가 내가 떨어뜨렸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후보 때 이명박 대통령하고 세종특별시 갖고 많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주례회동도 하고 그랬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서운하긴 하겠지만은 정치인은 자주 만날수록 좋다.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도 대통령하고 여당 비대위원장 총선을 지휘한 사람이 마주 보면서 얘기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편안하게 보실 거다. 이런 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이라도 대통령실에 전화를 해서 날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전화를 해서 날짜를 잡아라라는 조언으로 구체적인 조언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좀 이 귀에 들어오긴 합니다. 정치인 한동훈과 검사 한동훈은 좀 달라야 된다. 더 큰 꿈이 있다면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잘 생각을 해봐라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